이번 주 해외 사건은 도널드 하비. 네. 제목 부제는 죽음의 천사네요. 예. 죽음의 천사. 죽음과의 키스. 네. 이거 뭐 이제 뭐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하고, 제가 알고 있는 그 도널드 하비는 병원살인마. 네, 병원살인 맞아요. 그죠? 네. 병원살인마. 네, 아마 범죄학 하시는 분들은 뭐 요 정도는 알 거예요. 요 정도까지만 알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깊숙한 거는 지금부터 예. 우리 염 교수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예. 가시죠, 뭐. 예. 일단 교수님 첫 페이지에 제가 그림을 넣어갖고 보냈는데 잘생겼는데? 잘생겼다기보다는 멀쩡하게 생겼네. 이 지금 오늘의 주인공인 도널드 하비를 형상화해서 이제 컴퓨터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을 만든 건데 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죽음의 천사다. 죽음 딱 맞네. 천사 보이고. 예, 이렇게 작품을 한 거고요. 그다음 밑에 보는 거는 교수님 아시겠지만 오컬트 아시잖아요. 맞아, 오컬트. 네, 그러니까 오컬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죽어가는 광경을 이게 뭐라 그러죠? 관람을 한다고 그러나요? 죽음에 대한 관람. 이거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가 도널드 하비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그림은 이 범죄 드라마라든지 뭐 이거 죽음과 관련된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많이 보셔서 오컬트 같은 거는 해골 신봉하고 막 사람 많이 보셔서 아마 익숙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오컬트 문화는 이제 죽음과 관련된 문화인데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오컬트에 심취하면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병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살인마. 병원에서 이제 그 나약한 피해자들을 계속 공격한 전형적인 살인마고요. FBI에서 이제 이름을 붙인 게 엔젤 오브 데스라고 그래갖고 죽음의 천사. 죽음의 천사.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대요. FBI 진술에서 나는 죽음의 천사. 근데 연살인범한테 이런 이름을 붙여도 되나?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언론에 쓰기 시작을 한 거죠. 진술상.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수사관들이 붙인 이름은 키스 오브 데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죽음과의 뽀뽀, 뭐 키스 이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참 이름은 성스럽게 지어진 연쇄살인마입니다. 그죠? 1952년 4월 15일 날 태어났고요. 52년. 예, 그러니까 나이는 많은 편은 아니죠. 지금 나이로도요. 그래서 2017년 3월 30일 날 사망합니다. 교도소 안에서 사망하고요. 병원에서 많은 사람을 살해한 병원살인마. 말씀하신 그걸로 아예 유명하고요. 1970년부터 87년도, 그러니까 약 17년 정도 되네요. 요 사이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나갔고요. 얼마나 죽었어요? 87명으로 봐요. 아유 씨. 헤럴드 시퍼만 비슷하네. 아이고 숫자상으로 어마어마해요. 네, 87명인데 이제 그 공소 유지가 돼서 이제 유죄 인정된 걸로 치면 37건으로 보고 있고요. 37명도 엄청난 거지. 네, 그다음에 기소된 거가 57건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87명을 죽인 걸로 보는데 기소된 거는 57건이 기소가 됐고 37건에 대해서 유죄 인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요거 되게 헷갈렸어요, 저도. 그러니까 57건 기소, 37건 유죄 인정, 추정은 87명. 오케이. 그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베개로 처음에 이제 그 사람 이렇게 이렇게 비급 회색. 네, 비급 회색이죠. 이걸로 하는 수법을 했고요. 독극물 주사도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한 되게 황당한 부분이 뭐냐면 너 왜 죽였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지금 인공호흡기 끼고 너무 힘들어해서 하고 너무 힘들어하는데 저 사람을 뭐 저렇게 냅두는 건 나도 괴로웠다. 그 사람도 힘들어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보내버렸다. 심지어 미친놈이 이제 눈으로 교감을 했대요. 인공호흡기 있는 사람, 그러니까 무의식 중인 사람이 코마 상태인 사람하고 교감을 했대요. 코마 상태인 사람이 눈으로 나 좀 죽여줘 그랬구나. 네, 자기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목숨을 끊겠다 이러고요. 초기에는 이제 환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이렇게 하다가 점차 살인을 즐기게 됐다고 스스로 인정을 했어요. 수사 과정에서. 그래서 스스로를 엔젤 오브 데스,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라고 불렀고요. 사망 당시는 이제 오하이오주 톨레도에 있는 톨레도 교도소가 있는데 주립교도소입니다. 종신형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가 이게 종신형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종신형인데. 근데 종신형이 나온 이유는 교수님 아시겠죠? 37건 유죄인데 살인인데. 그러니까 유죄 답변 거래한 거예요, 그냥. 플리바기닝으로. 플리바기닝. 네, 예, 플리바기닝. 이거 미국 사회에서 사실 우리나라도 플리바기닝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은 이런 내용 보면요, 이게 플리바기닝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회의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도 저번 편에도 말씀하셨는데 연쇄살인범 중에 사형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종신형으로 바뀐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당시 미국에서 어마어마했답니다. 이게 시끄러운 게. 왜 그러냐? 유죄 인정 거래 좋다 이거야.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사람을 몇십 명을 죽인 애를 종신형으로 끝낼 수가 있냐. 이래가지고 이제 당시에 이제 난리가 났었다는 얘기죠. 그 내용은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분리방해닝 같은 거는 네. 사실 이제 마피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던 그렇죠. 거잖아요. 예, 마피아 20-30년. 마피아를 수사하려고 그러는데 증거를 워낙 잘 감춰놓으니까 마피아 소속 내에 있는 그 이제 격리 처리, 네. 세무회계에 전담하는 그놈을 데려다가 처벌을 면하는 조건으로 분리방해닝 거래한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분리방해닝 그 시작인데 네. 사실은 세금 탈세라든지 어떤 국익하고 연결돼 있는 거 뭐 이런 거 등등의 분리방해닝을 네. 쓰는데. 네. 살인 사건에 쓰는 건 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교수님 아시겠지만 이게 플리바게닝이 원래 영어로 얘기하면 organized crime에 적용하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직범죄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조직범죄. 예, 조직범죄는 맞지만 이제 organized crime에 보면 이제 교수님 아시겠지만 마약범죄 그 뒤로는 그러니까. 마약범죄나 그다음 주류상 이제 불법 마피아 주류상. 그러니까 마피아. 예, 그다음에 이제 뭐 테러 관련 범죄 이런 것들이 개인이 아니라 조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 검사들이 공소유지하는데 힘든 경우가 많은가 봐요. 지들 편의하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 자료를 해야 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에이씨 그냥 이거에 적용하자 그래갖고 1960년대부터 플리바게닝을 살인범에 적용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미국 사회에서는 엄청난 좀 불만 사항이 발생했고 그리고 제가 언론 기사를 봤는데 플리바게닝 결정 나고 나서 엄청난 유족들의 항의가 있었대요,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네,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최하 37명을 죽인 놈을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살해 당한 걸로 추정되는 유족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그러면.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유죄 인정 거래 협상이 과연 이게 피해자를 위한 것이냐. 맞아요. 이건 너네 수사기관이 편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이 일었던 사건입니다. 그럼 이제 도널드 하비가 누군지 한번 보실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52년 4월 15일 날 태어났고요. 오하이오주 해밀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지금 살아있어도 70 몇 살밖에 그렇죠. 안 되네. 예, 나이가 안 많다니까요. 예, 안 많고요. 그다음 아빠는 레이고요. 레이 이제 하비겠네요. 엄마는 골디 하비. 그래서 골디. 예, 3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장남. 네, 그래서 태어나긴 오하이주에서 태어났잖아요, 교수님.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성장은 켄터키주에서 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거의 연타석으로 나왔고요. 나오고 나니까 이제 애들 싹 걷어가지고 레이라는 아빠와 골디라는 엄마가 애들 셋을 데리고 켄터키주의 분빌, 동네 이름이 분빌이에요. 여기 인구가 몇 명일 것 같아요, 교수님? 뭐 몇 명인지 내가 1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엄청 깡시골인가 보다. 깡촌 정도가 아니라 거의 그냥 사람 안 사는 동네라 봐야죠. 미국에도 또 그런 깊숙한 곳이 있네요. 완전히 시골인데 에팔레치아 산맥 아시잖아요. 에팔레치아 유명하잖아. 중턱에 있어요. 중턱에. 그러니까 아이고 산 중턱에? 우리로 말하면 지금 태백 정선 이쯤 말하면 되겠네요. 그죠? 어린 시절은 행복하게 보냈겠는데 자연 벗삼아서. 여기가 집교촌이에요. 집교촌. 아하, 뭔 얘기인지 알았어. 그죠? 특정한 교회를 믿는 사람이 집단으로. 그러니까 그들끼리 가서 몰려서 거기 그런데. 지금은 아닌데 당시는 분빌이 그 집교촌이었대요. 그래서 침례교단을 표방하는 일부 소수 교단 교인들이 거의 몰려 살았대요. 참 문제야. 네, 그래갖고 거기로 이주를 했는데 2010년 당시 인구가 81명 정도 소멸 지역이라고 제가 소개하니까 나왔고요. 그러니까 집단 농장식으로 담배 있잖아요. 담배는 잘하나 봐요. 잘 자라가고 담배나 옥수수 같은 거 해갖고 했는데 무지 찢어지게 가난했답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데 그래서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나와요. 그래서 9학년까지 이수합니다. 고등학교는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중학교까지만 과정 이수하고, 그러니까 9학년까지 다닌 거죠. 1학년부터 치면 중간에 그만뒀는데 이 하비 사건 이후에 그 선생님들이 젊을 때 잡혔으니까 그렇죠. 체크하러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선생님도 애는 착했고 수능형이었고 예, 그리고 복장도 너무 단정했대. 못 사는 아이지만 머리도 이렇게 완전히 잘 감고 빗고 다녀가지고 그러니까 범생이었대요. 쉽게 얘기하면. 얼굴 봐도 그래 보여. 예. 그리고 이제 독서를 꽤 많이 했대요. 책을. 예, 책을 많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미스터 스마일로 불렸대요.
학교 잘 웃어서? 네, 그러니까 무조건 누가 오면 안녕하세요 선생님 하고 웃는 얼굴 있잖아요. 상냥. 네. 그러니까 그 가식이 아니라 실제 그랬기 때문에 그 동네도 인기가 너무 좋았대요 아이가. 다만 이제 친구하고는 많이 안 사귀었대요. 왜 그랬을까? 안 사귀고 구석에 짱박히하고 책 보고 이런 거 사색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다 이러고요. 근데 이제 성적을 보면 또 황당한 게 A 아니면 B밖에 없어요. C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아요. 오, 공부도 잘했네. 우등생이었대요. 공부 참 잘해가지고 선생님들도 이 아이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상급 학교를 지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중3 나이에 6년제 고등학교니까 딱 3년 마치고 이제 그만둬 버렸죠. 근데 당시에 이제 하비한테 그 F84관이 교수님 아시잖아요. 그 라이프 콜스 디오리라고 해서 이제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막 물어본 거 있잖아요. 너 그때 왜 그만뒀냐 그랬더니 애기 때부터 다 가서 조사하잖아요. 예. 뭐라고 하냐? 배울 게 없어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서? 예. 지루하고. 왜 그런 시골 학교다 보니까 이때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뻔하지. 예. 그러니까 그랬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면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교수님.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계속 성폭행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야. 이게. 그래서 정확하게 나온 게 만 5살부터 18살 때까지, 그러니까 완전 성인 되기 전까지 친삼촌도 같이 이주를 했대요. 아버지 동생. 그 친삼촌한테 계속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어린애 그 성폭행하는 놈들이 대체로 그 주변 가족이라니까. 그리고 또 이웃 남성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걸 뒤지려고 확인해봤는데 그 교회에 아마 저기 그 임원 같아요. 간부.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러니까 그때 아이였죠. 도널드 합이라는 이 아이가 5살 때부터 18살 때까지 이거는 확인이 돼요. 왜 그러냐면 합이가 그 동생이 2명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되게 친한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한테 당하고 나면 계속 얘기했대요. 나 오늘 삼촌한테 당했어. 저 아저씨한테 당했어. 이래가지고 대신에 아빠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큰일 나. 넌 입 다물어. 이래가지고 여동생한테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대요. 이게 나중에 동생들도 확인했거든요. 확인한 결과 이게 사실로 확인이 돼요. 이게 참 말이 그게 그 주변 친지 가족으로부터 당하고 나면 어렸을 때 말 못 하잖아요. 네. 한 사람은 친삼촌이니까 그렇고 네. 한 사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집단이 모여 사는데 교회에서 중요한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한테 대응하는 거는 이거는 엄마 아빠도 불가능하다고 본인이 섣불리 판단할 수도 있고 그 특징이 그대로 발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교수님 이거는 제가 아무리 찾아도 이거 찾느라 한 4-5시간 고생을 했는데 안 나와서 교수님한테도 여쭙고 싶은 게 삼촌은 그렇다 치는데 옆집 아저씨를 왜 그냥 저희 자료상으로 옆집 아저씨라고 하는데 신고를 이렇게 5살부터 13년 동안 당했는데 안 했다 그러면 그거는 중요한 어떤 되게 중요한 인물이 아닐까 싶어서 맞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유추가 정확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친여동생한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다 입증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그래서 합의가 요걸로 인해서 안타깝지만 이성애가 아닌 동성애로 전향이 돼요. 남성한테 성폭행을 결국 동성애자한테 당했으니까. 예,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9학년 때 학교를 중퇴하고요. 예, 참 머리가 좋은가 봐요. 그리고 68년도에 그 GED라고 아시죠? 검정고시. 예, 검정고시. General Education Development Test라고 해서 우리나라 검정고시잖아요. 검정고시. 고졸학력을 이걸로 바로 치도갑니다. 시험 보던 애. 머리는 좋은 친구예요. 예,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연쇄살인을 이제 빨리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른 나이에. 18살에 그 지역의 병원에 그 영안실 있잖아요. 영안실에 이제 시체 닦고 왜 거기 아무나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 청소하는 거 이런 거를 좀 해달라고 해서 그 켄터키 주에 교수님 런던이라는 동네가 실제 있대요. 켄터키 주 런던이. 네, 런던이 이제 영국 그 수도 이름하고 똑같더라고요. 런던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메리 마운트 병원이라고 있어요. 교수님 사진은 그 뒷페이지에 바로 나옵니다. 지금 음산하죠 병원이. 그렇게 보니까 또 그러네. 네. 그래서 이 메리마운트 병원이 이제 쉽게 노인 요양병원 같아요. 이게 뭐 종합병원, 제너럴 호스피탈이 아니고 요양병원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메리마운트 병원에서 시체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 메리마운트라는 게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병원이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 이제 수녀님. 네. 병원 직원이 수녀님하고 신부님들이 계셔가지고 시체실 일을 열심히 하고 막 별일 다 했대요. 그러니까 시체실 일반뿐만 아니라 뭐 환자 나르는 거, 물건 나르는 거 다 했대요, 얘가요. 그러니까 얘가 되게 바르잖아요, 생긴 게. 그러니까 야, 너 그냥 저기 영안실에 썩긴 좀 그러니까 간호조무사 활동을 하면 어떠니? 자격 없어도 그냥 되는 거야. 그 당시는 됐대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남자 간호사 조무사가 된 거죠. 그래갖고 일을 이때부터 시작이구만.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딱 그 첫 번째 그 피해자가 누구냐면 뇌졸중 입원 환자인 로건 에반스라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할아버지? 네, 로건 에반스. 이름도 좀 힘들게 찾았는데 88살이신데 이 로건 에반스 할아버지가 이제 분변을 못 가리시는 거죠. 88세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치매까지 와가지고 병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호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내본 배출한 그 분변을 얼굴에만 이렇게 발랐나 봐요. 아이고. 하비한테. 그러니까 하비가 이제 기저귀 같은 거 교체하다가 이제 열이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열이 받아갖고 할아버지를 이제 베개로 그냥 눌러갖고 질식살 시킨 거죠. 이게 첫 번째 살인. 첫 번째 살인이네. 네. 그거는 우발적일 수도 있겠네. 그거 처음. 그러니까 화가 너무 나가지고 아이씨 하고 눌러버렸는데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건 또 본인은 약간 우발성은 있었다. 그렇지, 우발적일 수 있어. 근데 얼굴에 그 남의 이제 분변이 묻으니까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유고 사건과 관련해서 FBI에서 질문한 게 뭐냐면, 그럼 너가 딴 데 취업할 수도 있는데 네가 지금 저지른 게 다 병원 거 아니냐 사건이. 그 왜 병원에 굳이 취업을 했냐 내가 고등학교 졸업장 받고서 이랬더니 할아버지가 이제 중간에 이전에 어린 나이 때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신 친할아버지죠. 그 할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할아버지가 임종하는 걸 봤나 봐요. 기다리면서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자녀 세대하고 아빠 엄마가 다 갔겠죠. 이걸 보는 과정에서 그 병원에서 그 있는 뭐 시스템 이런 거 있잖아요. 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모습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 엄청난 잔상이 남았대요. 그래서 아, 병원은 내가 일할 곳이다, 내가 일을 할 만한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영안실부터 일을 하더라도 병원 가 일하자 이렇게 결정했다, 이렇게 진술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살인이 발생하는데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던 할머니가 있는데 이 할머니 주변에 이제 보호자나 간호사가 하나도 없었나 봐요. 이때 자기밖에 없으니까 인공호흡기를 빼버린 거예요. 죽으라고? 네. 그 할머니도 뭐 분변 바르고 그런 건 아닌데.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할아버지 살해하고 나서부터 서서히 어떤 그 살인에 대해서 희열을 느꼈나 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할아버지 살해하고 나서 어쨌든 뭐 돌아가신 건데 뭐 범죄 수사도 안 받고. 안 받지. 그건 안 받지. 돌아가셨네 이러고 그냥 숨이 넘어졌네. 지급회색은 표시도 안 나니까. 네, 그 당시 표시도 안 나니까. 그러니까 가실 때 또 88세 고령이셨잖아요. 에반스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아, 이거 여기서는 이거 하나 보내버려도 티가 안 나는구나 이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 말이 좀 과격하지만. 유인데 이건 완전히 죽음에 대한 유희야. 네. 즐기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살인 사건 관련해서 이제 또 물어봤대. FBI 심리서관이. 그래서 너 그때 뭘 느꼈냐 그랬더니 그 딱 떼니까 의식은 없는 사람이었는데 떼는 순간에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면서 되게 힘들어하더라. 갑자기 그 각성이 되는 것 같더라. 그런 거 있다며. 죽기 전에 이렇게 코마 상태에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며요. 한숨. 네, 그래서 살고 싶어서 막 움직이고 꿈틀대는 거 보면서 자기 입장에 그때는 되게 희열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수사관들은 오컬트에 심취한 이 하비가 사람을 죽음으로 이르는 과정을 참관하거나 관람을 하면서 즐기는 이 병적인 게 발현되지 않았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거 보면서 즐기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지가 자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잖아. 그렇죠. 사람 목숨을 자기가 통제하는데 그죠? 기분 좋아지지. 헤럴드 슈퍼만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진술이 뭐냐면 서서히 환자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죠. 살인에 대한 쾌락을 충족함과 동시에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를 내가 지금 여기서 뭘 누워서 들어는 고통 받니? 진짜 희망도 없는데. 네, 천국으로 가라. 이래서 천국으로 해븐이라고 표현해요. 이 망할 자식이.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아, 나는 좋은 일 했구나. 이런 희열을 느꼈다. 두 가지 희열을 다 느꼈다는 얘기죠. 사명감행이네.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메리마운트 병원에서 무려 12명이 연달아 죽습니다. 그럼 거기 입원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로 돌아가신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자연사냐, 왜 그러면 노인들이 원체 많고 중환자가 많은 병원이었기 때문에 자연사냐 얘가 죽였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이게 웃기는 게. 어쨌든 그 당시 얘가 관리한 대상자 환자를 놓고 봤을 때는 12명의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 구증이 안 된 그 숫자에 속하겠는데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합의는 인정했어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인정해도 소용없잖아요. 증거가 없으면. 그러니까 합의는 이 건에 12건에 대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교수님 아시죠? 뒤로 가면 갈수록 기억이 좀 희미해지잖아요. 최근 거 아니면.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FBI 범죄학자들이나 또는 이제 대학에서 연구하시는 교수님들 얘기가 뭐냐면 이건 다 맞을 거다 100%. 그럼 하비가 머리가 좀 똘똘한 아이고 그리고 초기에 첫 병원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제일 많이 남을 거예요. 예, 그것도 뭐 30건도 아니고 12건이니까 이 진술은 다 맞을 것이다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B병을 나옵니다. 1971년도에. 나오면서 이게 미쳐갖고 강도질을 저질러요. 무장강도로. 그래서 경찰 체포됐는데 그 당시에 뭐 이제 합의하고 뭐 피해 회복하고 그래서 석방이 된 것 같아요. 강도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이제 어딜 가냐 군대를 가요. 네, 바로 경찰 체포 나온 다음에 바로 공군으로 입대를 해요. 네, 입대를 하는데 교수님 이 자료는 어떻게 나왔냐면 군대를 갔다가 강도를 저지르고 어떻게 해서 메리마운트 병원 가고 이렇게 자료가 거의 대부분 거꾸로 돼 있네. 예,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순서를 제가 정확하게 찾았거든요. 그래서 메리마운트에서 12명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강도 저질렀다 경찰 잠깐 잡혀갔다 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공군에 또 입대를 해요. 입대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공군에 딱 입대를 하는데 이제 신원조에서 걸린 거예요. 공군은 신원조를 하나 봐요. 했더니 강도가 나온 거예요. 살인 사건은 몰라도. 예. 근데 이제 이것도 두 가지가 다 찢어져서 나와요. 근데 두 가지 다 이유예요. 뭐냐면 강도 전과가 있었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여기서 자살 시도를 2번을 했대요. 군대 공군에 입대해서 훈련 받는 과정에서. 얘도 또 문제가 있구나. 예, 문제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내보내자 그래갖고 9개월 만에 이제 강제 전역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강제 전역이 돼서 이제 나오고요. 그러니까 71년도에 해갖고 이제 72년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17년 동안 이 뒤로 신시내티주하고 켄터키주 북부 지역에 있는 병원들을 이렇게 전전하면서 간호조무사도 시체 안시질 직원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선만 있죠. 여기서 뭐 이렇게 배선이나 전기 고치는 거 있잖아요. 닥친 대로 잡으면 병원에 들어가려고 발악을 해요. 그녀는 병원에 집착한. 예, 그래서 연쇄적인 살해를 저지른 거죠. 1975년도부터 85년도 사이에 이때가 이제 가장 피해가 컸는데 그 베테랑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메디컬 센터라고 이게 그 보훈병원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VA 병원이라고 계속 나오는데 원어를 찾아봤더니 보훈병원이에요. 보훈병원. 예, 이게 보훈병원에서 이제 75년부터 85년까지 11년 동안 근무했네요. 많이 근무했네. 예, 그래서 최소한 15명의 환자를 살해한 걸로 이것도 확인이 되고요. 대체로 보훈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유공자나 이런 사람들, 예. 이 새끼 그분들까지 또 죽였구만. 고령자들이 많은 병원이었대요. 그러니까. 네. 베테랑들이 가 있는 곳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그 환자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환자만 저기 계속 사량으로 나오잖아요. 그랬잖아 이거. 근데 예외가 있었던 얘기예요. 어떤 예외? 예외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 나중에 하비가 이제 합의가 법원하고 수사관한테 얘기할 때 공격당한 건데요. 그러니까 역공격당한 건데 합의가 이제 보훈병원 다닐 때 애인이 하나 생겨요. 제 애인이. 예. 칼 회웰러라고 그래요. 예, 영어 이거 발음이 좀 어려운데 회웰러. 예. 남성이에요. 동성애자구나. 예. 그래서 둘이 동거래요. 동거를 하는데 이 동거하는데 이 회웰러가 좀 생겼나 봐요, 인물이. 그래갖고 다른 남자한테 인기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합의가 안 거예요. 알아가지고 교수님 비소라고 아시잖아요. 사약. 비소를 갖다가 얘가 이때부터 이게 상습인 거가 파악이 되는 게 비소가 얼마 먹으면 치사량인지 얼마 먹으면 싫은지를 알으면서 일을 못하는. 병원에 있었으니까. 네, 이걸 정확하게 알았대요. 함량을. 그래서 시들시들 말려 죽이는 거네.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뭐 이렇게 약으로 먹인 게 아니고 밥에 있잖아요. 시리얼이나 이런 햄버거 같은 거 있잖아요. 고기에 안 죽을 정도만 넣어갖고 먹이고서는 얘가 한 번 먹으면 일주일 동안 완전히 바보가 돼갖고 이제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힘이 없고 아프고 막 그러니까 독에 중독돼갖고. 그래서 이렇게 갖고 사육을 했어요. 아유. 칼 회열러를.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이제 이때부터 터져요. 뭐가 터지냐면 아들이 연락이 안 되잖아요. 칼 회열러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있겠죠. 칼 회열러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그 헨리 회열러인데 아들이 연락도 안 받고 아빠 나 죽을 것 같아요. 집에만 누워 있는데 뭐 이래요.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어떡하지? 그래갖고 아버지가 찾아온 거예요. 동거하는 집에 찾아갖고 합의한테 그런 거예요. 야, 내 아들이 너랑 사는데 뭐 동성애고 뭐고 다 그렇다 치고 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비실비실 아프냐 그랬더니 아버님 며칠만 계셔봐요. 저기 그 보시면서 보살피면 날 거야 이러면서 그 비소 있잖아요. 이걸 치사량을 먹여요.
그건 아예 독살이구만 그냥. 예. 말려 죽이는 게 아니라. 그래갖고 남자친구인 칼 회일러를 죽인 게 아니고요. 아버지인 헨리 회일러를 이 비소를 먹여갖고 독살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칼 회웰러 얘는 안 죽었어요. 얘는 안 죽었네. 그냥. 얘는 안 죽었고 실험실 말았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찾아온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먹여갖고 이제 가니까 집에 귀가 다 죽어버려요 아버지가. 저 밥 먹고서 같이 밥 먹고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얘가 회일러 집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하고 회일러랑 되게 친했대요. 여자분들하고. 그래서 이 여자 아주머니들이 회일러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이제 집에 와가지고 괜찮아요 회일러 씨 그러고 이제 옆집 아줌마 둘이서 관심을 둔 거라. 그래갖고 이 관심 두는 아줌마들이 자꾸 와서 회일러 이렇게 자꾸 어디 있어요 뭐예요 그러고 자꾸 집에 올라오고 하니까 이제 합의 입장에서 이것들도 또 덤비네 이래가지고 교대로 보내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피해 입은 게 여기 나와 있는 게 다이앤 알렉산더라는 부인이에요. 이분이 관심을 가지니까 이분한테 간염 있잖아요, 교수님. 간염? 예, 간염 우리 저 비형 간염 있잖아요. 그거 관련된 약이 있대요. 그러니까 간염에 이렇게 감염되도록 하는 게 약이 있는데 이 실험용 약을 가져왔다가 이걸 먹여버린 거예요. 병원에 근무하니까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앤 알렉산더 죽진 않았는데 이렇게 급성 감염에 걸려갖고 죽을 뻔해요. 그래갖고 옆에 있는 아줌마 하나 A 이렇게 날렸고요. 더 헬렌 매치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되게 친했대요. 그래갖고 집안에 막 들어오려고 하니까 저기 파이 하나 드시죠. 그 파이를 거갖고 거기다 비소 왕창 이빨에 넣어가지고 그건 독살이네. 죽었어요. 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얘가 이제 그 법원에서 욕 패대기로 먹은 게 이거예요. 저기 판사한테 왜 너는 네가 뭐 엔젤 오브 데스라며 그 말기 환자들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네가 살인을 했다며 네가 그걸로서 범행의 전당사를 얘기했잖아. 근데 판사가 호통을 친 게 지금 여기 헬렌 매치거 죽었지. 회일러 아버지 죽었지. 헨리 회일러라는 아버지도 죽었지. 그다음에 다이앤 알렉산더는 급성 감염 걸려갖고 죽을 위기를 넘겼지. 거기다 남자친구인 회일러 같은 경우는 실험실로 나가고 이것도 완전히 사람 바보 만들어놨지. 너가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네가 무슨 죽음의 천사야 미친놈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수님 이 사건에서 가장 이제 특이한 내용적인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잘랐겠네. 이거는 병원 일은 아니죠. 개인사죠. 여기까지는.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자기가 그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과 관련해서 접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적으로 간주해서 싹 다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강력한 연쇄살인마의 속성이 있지 않았냐. 이게 또 다르게 나온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내 영역을 건드리는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시내티 보건병원에서 강제퇴직을 이제 당해요. 또 여러 가지 사건으로. 그래서 그다음 다니엘 드레이크 메모리얼 병원이라고 있어요. 다니엘 드레이크라고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을 기념하는 기념병원이랍니다. 그 병원이 있는데 여기에 부검 보조원으로 다시 재취업을 합니다. 다 별걸 다 하네. 네, 1986년 2월에요. 그래서 1987년도니까 1년이죠. 1년 동안 수십 명의 환자인데 대충 때려도 3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쇄살인을 저질러가지고 이들에게 평화의 안식을 줬다 이런 방식으로 나중에 또 얘기를 합니다. 연쇄살인범은 극히 이례적으로 합의에게 구체적인 특정 목표가 없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왜? 아까 교수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환자만 공격했다면 특정 목표가 맞는데 자기 애인과 애인의 가족 그다음에 이웃까지도 공격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 보여지고요. 남녀노소 인종 민족 배경 사회적 배경 안 가리고 그냥 걸리기만 하면 했고요. 그다음에 공통점으로 참 분석을 잘한 게 심혈관계 질환이나 심장 관련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래서 이게 초기에 뽀록이 안 난 거예요. 예. 들통이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암은 아니고요. 일단은 인공호흡기를 낀다던가, 좌우지간 뭐 심장 수술했다던가 이런 분들만 걸려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방법이 너무 잔인한데 비소를 주로 많이 썼대요. 비소. 네, 그래서 비소 주입이나 그다음에 그 청산가래라고 청산염 주로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이 쓰레기 같은 놈이 그 당뇨병 환자한테 인슐린 과다 주입을 해갖고 죽이는 경우도 있고요. 베개도 이용했고요. 그다음에 기타 독극물 주입, 뭐 락스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주입하고요. 모르핀도 과다 사용해서 죽인 경우도 있고요. 장난 아니에요. 인공호흡기 탈착. 그다음에 비형 간염과 에이즈에 오염된 주사기로 HIV 같으면 뭐 에이즈 환자 저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추정상으로는 그놈이네 진짜.
병원에서요, 교수님. 이 병원 나갔다가 노인들이요, 중환자가 HIV 감염돼서 죽은 사람이 또 있대요, 몇 명. 말이 되냐고. 근데 이거는 얘랑 관계성을 못 찾은 거라. 그렇지. 근데 문제는 동성애자도 아니고 이게 주사기 감염이 일어날 일도 없는데 그 HIV 전문 병원도 아닌데 왜 굳이 얘가 있던 병원에 갔다가 에이즈에 감염돼 나오냐 이거죠. 합의 작품일 가능성이. 예.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수사가 되는데 수사가 되게 웃기게 진행이 돼요, 이게. 왜? 교수님 이전까지는요, 아예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인지 자체를 못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80명 넘게 죽었는데도 그런 인지를 못했어요. 근데 1987년 3월에요. 존 파웰이라는 남성이 하나 있어요. 당시 44세인데.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네. 네. 오토바이 사고로 중상을 입었는데 코마가 된 거예요. 머리를 다쳐가지고. 식물인간 상태. 예. 그래갖고 한 4, 5개월 정도 중환자실에 회복병동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킥하고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호전이 되고 있었대요. 의식도 나아지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죽은 거라. 그러니까 가족들이 병원 있잖아요. 이 지금 드레이크 병원에 도대체 왜 이 사람이 살아나갖고 호전이 되고 의식 돌아온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죽은 게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아니 갈 때가 그렇게 갑자기 죽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대 병원 측에서. 부검해야지 뭐. 이게 집안이 좀 괜찮은 집안이었나 봐. 우리 용납 못 났다. 우리 저기 경찰하고 검찰에다 요청할 테니까 부검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니네들이 잘못했는지 한번 따져보자는 거야. 예.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그래 뭐 자연사인데 뭐 우리 뭐 걸릴 게 없잖아. 그래갖고 한 거예요. 이 과정을 이제 당시에 이제 합의는 몰랐죠. 이렇게 진행되는 걸. 그때까지 그냥 다 지나갔잖아. 예, 합의는 몰랐대요 이거를. 왜 그러면 부검 관련된 건 뭐 저기 병원 경영진하고 관련된 거니까. 그래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 했는데 아이고 아플싸요. 했더니 청산염이 나왔네. 드디어 청산간에 나온 거예요. 꼬리가 잡히는. 치사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이제 살인 사건이네 그러면. 근데 이제 거기서 참 다행인 게. 경찰 입장에서 이제 어쨌든 경찰에 보고가 됐을 거 아니에요. 바로 검찰하고 보고가 됐는데 이때 이제 경찰하고 유족들이 협의를 한 게 범인을 잡아야 되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자. 왜냐면 그게 언론에 나오기 시작하면 병원 관계자 중에 누가 잠수 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인을 잡아야 되니까 일단 좀 조심스럽게 하자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 다니엘 드레이크 메모리얼 병원에서 사망을 했잖아요. 최종 근무한 데가. 그러니까 여기 병원에 대해서 이제 하나 둘씩 계속 불러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거의 내부에서 안다고 의심스러운 놈은. 그렇죠. 네. 병원을 이제 은밀히 이제 비공개 수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직원들을 하나 불러다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똑같이 했어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죠? 네. 그러면 그 속에서 뭔가 의심받는 놈이 이제 떠오를 거예요. 네. 그 합의가 끼는가. 그래서 그래 야금야금 조용히 불러들였대요. 그럴 것 같아. 네, 불러들여갖고 이게 사실은 청산염 중독이다. 중독인데 놀라지 마라. 근데 이 사람이 독살된 거다. 근데 그게 중환자실이잖냐. 그러면 아무도 갈 사람이 없는데 누구냐? 본인은 그거 관계 있냐? 아우 넌 없어요. 그러면 의심 가는 사람 하나만 좀 찝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맞아. 했는데 이제 의료진 뭐 간호사 뭐 했을 거 아니에요. 했더니 공통적으로 전부 다 합의를 찍은 거라. 합의가 부상하는구만 거기서. 예, 얘가 그래, 이상해요. 다. 얘가 이상해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상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되게 친절한데 약간 그 교수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음습한 약간 그 느낌이라는 게 기운 있잖아요. 그게 느껴진다 이렇게 많이. 맞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래? 그러니까 이제 체크하기 시작했는데 아까 교수님 앞에 그 신시내티 보험병원에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파고서는 이제 확인하기 쫙 올라가는구나. 예,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막 죽고 갔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뭐가 나왔냐면, 그러니까 이전 병원에서 잘렸잖아요. 잘린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그 병원에도 경비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경비원이 이제 약간 자꾸 가방 이상한 거 들고 다녔고 이상해서 당연히 가방 좀 열어봐 이런 거예요. 그 합의한테? 예. 그랬더니 가방을 안 주더래요. 그러니까 보안원이 열이 받아고 가방을 뺏었대요. 그 열어봤더니 389경이 총알이 다 6발이 장전된 상태로 자기 방어일지 모르겠지만 총기를 휴대한 채로 병원에 출근한 거예요. 이게 하나 걸린 거죠. 불법 총기. 병원에 총 들고 오면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영안실에서 시신의 일부가 없어졌대요. 환장하겠다. 그러니까 전 병원 얘기하는 거, 이 병원 말고요. 그래갖고 이상하다 그래갖고 이게 뭐야 하고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합의가 그 시신의 일부를 들고 나가려다가 이게 왜 내 가방에 있지 이렇게 갖고 이제 반납을 한 거죠.
오컬트 의식하려고. 오컬트 의식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시시. 그래갖고 이게 두 가지가 걸렸고 그때 잘린 거였거든요. 앞에 병원에서. 이것까지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 새끼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경찰이. 이거 맞네. 완전히 이제 용의자가 되는 거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뭐였냐면 이 사건 때문에 미국 병원이 바뀌었는데 뭐냐. 이전에는 교수님 병원에 아무나 출입이 됐대요. 맞아요. 우리는 안 그랬어요. 우리 병원 아무데나 갈 수 있잖아. 네. 아무나. 그러니까 이제 뭐 좌우지간 뭐 병원 직원이면 뭐 간호조무사든 간호사든 위생사든 뭐 저기 식당에서 영양사든 간에 병원에 맘대로 막 돌아다녔대요. 이러다 보니까 중환자실에도 뭐 아무나 왔다 갔다 하고 뭐 급하면 아무나 불러다가 막 날르고 뭐 아까 얘기한 뭐 저 분변 치우고 뭐 이런 걸 다 시키다 보니까 병원에서 이제 아무데나 지가 가려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일 저지른 거구나. 예, 이게 당시에 이제 얘가 연쇄살인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할 수 있게 된 시대적 배경이었고요. 또 하나는 환자에 대해서 이때까지 보호 규정이 없다 보니까 중환자인데도 불구하고 보호하는 간호 인력이나 의료 인력이 없이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냥 병원 안에. 그럼 이때 들어와서 지 맘대로 뭐 지가 무슨 짓을 해도 청산염을 꽂던 비소액체를 꽂던 다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당시 문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산염으로 이제 안락사 시킨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불렀는데 처음에 이제 합의를 불렀대요. 부르니까 이제 합의가 뭐 이제 긴급 체포를 한 거죠. 불러갖고 파웰 그 죽은 사건. 네,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너 이거 청산염 쓴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나 아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증거는 없는데 증거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가 그때 사용되니까 겉함을 한번 하자 그랬대요. 근데 나중에 경찰에 수사하고 간 건데. 알았어, 나 탈게요. 그러고 딱 나간 다음에 경찰서 나가 풀려났을 거 아니에요. 풀려난 다음에 책 서점 있잖아요. 가갖고 거짓말 탐지기 대응 기법이라는 책이 있대요. 이걸 사다가 읽었대요. 그 자체도 또 새로운 증거인데. 이것도 증거가 된 거죠. 요거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까지 다 뒤져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합의가 포기하고서 내가 파웰 죽였어요. 죽인 거 어떡하냐고. 이렇게 해서 이제 범행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교수님 한 건에 대한만 인정한 겁니다. 파웰 한 건이 네, 파웰 한 건만 인정한 거죠. 44세 교통사고 환자. 네, 요거 하나만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 이후에 대해서 이외에 다른 사람이 사망한 거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안 했어요. 파웰 것만 한 거예요. 근데 구중 못 한다고 그랬겠지. 근데 여기서 팬 미나르신이라는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되게 그 지역에서 유명한 앵커시래요. 네. 팻 미나르신이라는 저널리스트예요. 기자인데 이 사람이 이걸 이제 하기 시작한 거야? 파웰이라는 사람이 병원에 44살짜리가 입원했는데 거기 간호 관련된 인력이 남성이 청산염을 주입해갖고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 사람이 앵커가 이제 뉴스를 이렇게 한 줄 읽잖아요. 읽다가 팻 미나르신이라는 이 앵커가요. 그러니까 WCPO라고 신시내티 방송국 앵커인데 머리에 퍼뜩 떠올랐대요. 이 사람 인터뷰가 뭐냐? 아닌데 이거 하나만 아닐 건데. 수사가보다 낫네. 네, 이 기자분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문을 가지게 돼갖고 이 사람이 생각에는 20년 동안 병원에서 일한 기록이 있는데 이게 뜬금없이 하나만 이렇게 죽였겠냐, 과단성 있게 이게 말이 되지 않냐 이래가지고 신시내티 메모리얼 병원하고 다니엘 드레이크 메모리얼 병원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신시내티 보훈병원하고요. 이 두 군데에 대해서 탐문을 시작한 거예요. 팻 미나르신이라는 기자분이. 기자가 시작을 했구나. 네. 그래갖고 이제 막 조사하는 과정에서 앞에 말씀드린 신시내티 보훈병원하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 드레이크 메모리얼 두 개 병원에서 오래 근무했었잖아요. 이 병원에서 얘가 근무할 당시에 중환자실에서 사망하는 막 죽어나갔었잖아.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죽어나갔었잖아. 그러니까 교수님 병원도 평균 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병원 병동에 숫자가 베드 숫자 제한이 있으니까 막 올라가니까 얘가 이제 완전 기자들 있잖아요. 밑에 있는 서브 기자들하고 작가들 다 동원해갖고 그러니까 완전히 수사 같은 취재를 한 거예요. 그러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게 지금 교수님 나오는 이 화면이요. 이걸로 특집 방송을 자기가 편성을 해갖고 했던 그 장면이에요. 이 합의 사건에 대해서. 그래갖고 거기서 뭐라고 했냐? 이 사람이 최소한 4년간 24건 이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방송국에서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최소한 4년 기간 동안에 24건 이상을 얘가 한 것 같다. 그러게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방송을. 두 개 병원에서? 네. 이렇게 터치고 나니까 이제 경찰도 난리가 난 거예요.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러면 얘네가 저기 탐문 조사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조사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얘 자살 보고 났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갖고 당시에
합의는요. 나 이거 한 건밖에 안 했어요. 나머지는 어떠한 증거도 인정할 수 없고 나 안 했어요. 증거 있으면 가져와 봐 이렇게 개기고 있었거든요. 이때 합의의 변호사인 빌 웨일런이라는 변호사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미나르신 이 앵커 있잖아요. 이걸 본 거예요, 방송을. 근데 이제 방송을 어떻게 봤냐? 방송 나가기 전에 미리 보내줬대요. 미나르신 쪽에서 그 변호사님 이거 좀 보시오 그러고 이거 보시오. 당신 지금 한 건만 인정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터칠 거니까 각오해. 이 방송 한번 보시오. 네. 그리고 이 자료 싹 다 전부 다 경찰 다 갖다 줄 거야. 법원에서 낼 거니까 각오해. 이러고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사가 여기서 한 거죠. 그러네. 결론은 그러네. 그러고 그거 변호사가 봤어요? 봤죠. 봤으면 변호사도 이제 의심하겠네. 그러니까 자기 의뢰인을. 그러니까 변호사도 얘기가 이제 나중에 얘기인데 사실은 다 죽인 거 자기도 같더라. 근데 변호사는 변호해야 되잖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제 빌 웨일런 변호사가 딱 보고 나니까 우와 장난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앵커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 이거 이외에 많다. 우리가 걸린 것만 지금 현재 24건이고 계속 우리는 취재할 거야. 이거 터쳐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빌 웨일런 변호사가 바로 그냥 긴급으로 이제 합의 이제 접견을 가요. 그렇겠지. 접견 가자마자 까놓고 얘기한 거예요. 딱 보면 야이 이렇게 제가 추정해요. 야이 개야 하나만 주겠다며. 이게 24건이 터졌어 지금 방송에서. 너 왜 거짓말해요? 이렇게. 너 어떡할겨?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봤겠지. 예. 진짜 너 몇 명이나 주겠냐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합의가 거기다 쫄아가지고 솔직히 기억나는 것만 70건이에요. 이래버린 거예요. 변호사 앞에서 자백을 했구나. 그러니까 빌 웨일런 변호사가 얼마나 벙쩍했어요. 왜 그냥 살짝 맛이 가서 청산염 주입해갖고 사람 하나 죽였네 이거 변호하려고 달려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건 난리도 아닌 거예요 이게 내용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어떻게 해요. 웨일런 변호사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합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너 그럼 우리 주는 사형 있어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형 집행할 거야. 너는 그냥 사형이야 너는. 지금 이거 한 명만 죽여도 할 수 있잖아. 방송국에서 24건 잘못하면 우리가 반론 보도 제기하거나 소송 걸려면 박살나는데 24건이라고 방송에서 얘기했으면 너는 증거 끝이야. 다 있는 거야 이게. 너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합의가 거기서 쫄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너 그러지 말고 지금 검찰 측에서도 수십 건 3-40건씩 너한테 계속 너가 혐의 있다고 얘기하잖아. 이제 뭐 슬슬 나오는데 그냥 인정해. 24건 그 방송에 나온 거 다 인정해라. 24건 다 인정해. 얘네 내가 봤는데 자료까지 다 보내줬거든. 빼도 빼박캔트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해. 인정했어요? 인정하고 검사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형 받지 말고. 그래서 플리바게닝 했구만. 네, 이 방송 때문에. 진짜 자료가 어마어마했대요. 이게 제가 그 자료까지 확인 못했는데 이 미나르신 기자분 있잖아요. 이분의 저널리즘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네. 수사기관이나 당사자 범인도 빼박을 못할 정도의 자료를 다 준비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24건 인정했어 이 새끼 이제? 그렇죠. 그러면서 플리바게닝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검사 입장에서도 아이쿠야 한 거예요. 왜 이거 한 건만 가지고 기소해갖고 이거 처벌하려도 머리 지나 죽겠는데 24건이면 24건이 우당탕 나오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오씨 오케이 땡큐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때 검사가 욕먹는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파웰 것만 해도 사형이 가능했었대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데 24건을 하려고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빠다 한 거야 아니야. 예. 그러니까 욕먹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상당히 문제가 됐었대요. 그럴 것 같아요. 뭐냐, 왜 이게 그 의료인이 의료 보호자를 대상으로 청산염을 주입해서 죽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사형이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었대요. 의도적 살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사형으로 그냥 때려가지고 한 건만 가지고도 사형인데 네. 쉽게 얘기해서 24건을 그러니까 성급하게 한 거였다는 얘기죠. 플리바게닝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첫째 건 가지고 일단 해놓고 24건을 인정할 정도면 얘가 합의하고 변호사가 쫄아가지고 유죄 인정 거래 할 정도면 원체 중요한 자료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보여줬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 기소해서 일단 유죄 판결 때리고 나머지 23건에 대해서 또 공격을 하든가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이게 안 되고 그냥 검사들 입장에서는 어휴 씨 다 인정하는 게 이래가지고 그냥 쉽게 유죄 협상 거래를 그냥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검찰 측에서. 그래서 사형이 아니고 종신형으로 거래가 된 거예요? 그렇죠. 정말 검사 잘못한 거네. 이거 검사 진짜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네. 예,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24건의 1급 살인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그래갖고 총 3바퀴 종신형 3바퀴.
예, 종신형도 3바퀴가 되나 봐요. 3바퀴. 예, 3번 이렇게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변호사 측이 뭘 요구하냐면 추가적으로 살인 사건이 또 기소가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사형을 구형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제 판사 측에서 이거는 넣어야겠다. 왜 그러냐?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사형을 선고해야 되지만 24개를 유죄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종신형 때리는데 혹시라도 한 건이라도 더 만약에 추가로 네가 사형 나오면 살인이 유죄가 되면 그건 사형으로 나는 때려버리겠다. 그럼 미리 다 불어야겠네 이 새끼 입장에서는. 이걸 또 겁을 준 거라. 그러니까 이제 다 불어. 이제 더 불어요. 나중에 드러나면 이제 저 추가 맞을까 봐. 예, 재판에서 끝내야 돼. 추가는 사형이고. 예, 추가 안 띄우려고. 그래갖고 37건. 50명 예. 죽인 거 아니에요? 50명의 환자 살해한테 시인을 했는데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7건이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소된 건 37건. 예, 24건에다 교수님, 그러니까 13건을 더 불었네요. 이 새끼 저 사형 안 나가려고 그냥 미리 부른 게 24건에다가 13건을 더 불어버렸구만 추가.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 이거. 이거는 무의미한 범죄, 그러니까 무의미한 범인 색출 작업이다 이렇게 비판이 나와요. 맞아요. 이거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를 응징을 해서 처벌을 해야지 사형을 시켜야지 이게 사형제도가 있는 주인데 사형을 안 시키고 그 검사가 그냥 나 한 건 아니고 23건 더해서 24건 유죄 인정할게 그랬더니 얼굴 협상해 버리고요. 거기다 법원에서도 그냥 그런 규정 쓰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판결문에다가 너 혹시라도 또 추가로 너 나오면 그건 사형이야 이렇게 겁을 줘 버리니까 14건을 더 홀라당 더 불어 버리고 13건을 예. 수사는 계속 진행할 건데. 그래서 그냥 그 플리바게닝 결과가 종신형 3바퀴로 끝난 거예요? 예. 이건 정말 이거 우리나라 같으면 홀딱 뒤집어질 일이네. 이건 나라가 뒤집어질 내용이에요, 이거는. 네? 그래갖고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자우지간. 예. 여기서 딱 하나 의미 찾는다면 네. 피해자들의 어떤 억울함을 그래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거 하나밖에는 없네.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또 있어요. 제가 텍스트에 안 들어갔는데 그 합의 사진을 검색을 하다 보면 희죽희죽 웃는 장면이 있어요. 여기 그 변호사하고 앉아갖고 그게 이제 인터넷 찾으면 나오는데 무슨 장면이냐? 종신형 선고할 때 순간이었어요. 그게 그때 유족들이 수십 명에서 앉아있. 그것도 너무 많아갖고요. 대표만 뽑아갖고 법정이 좁잖아요. 그래서 대표만 앉혀놨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유족들 쳐다보면서 희죽희죽 웃었대요. 이 새끼 사형시켜달라는 게 개새끼야 이거. 그리고 교수님 여기 사진 보면 뒤에 나와 있죠. 뒤에 백보드 나오잖아요. 여기요. 이게 뭐냐면 얘가 죽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 명단이에요. 명단이네. 명단이 빠글빠글 하잖아요. 1번부터 24번까지 있는데 이게 3줄 아니에요. 3줄 뒤에. 행으로. 빽빽해요. 이게 난리. 야. 종신형 선고 후 1987년 10월 26일에 오하이오 주립교도소로 이감이 돼서 수감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골 때리게 죽어요. 얘가. 사실은 이제 2040년 거의 이제 100세 다 됐을 때 90세쯤 됐을 때 가석방이 가능한 상황이긴 했대요. 주 교정법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2040년이면 한 20년 더 있어야죠 지금은. 못 살지 그때. 예.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 그 2017년 3월 28일 날 오하이오주의 톨레도 그 코렉셔널 인스티튜션이라고 교도소가 있는데 독방에 있었대요. 독방. 종신형이니까. 근데 독방 감방에서 뒤지게 맞고 쓰러진 채로 발견된 거예요. 재수자들한테 맞았구나. 네, 맞았는데 상태가 어느 정도였냐면 뇌함몰, 그 다음에 여기 광대뼈함몰, 눈도 다 들어갔고요. 그래서 주먹으로 있잖아요. 뭐 흉기 같은 건 교도소에 없으니까 그냥 밟아버렸구만. 그냥 뭐 밟든 어떤 얼굴만 그냥 엄청나게 때린 거예요. 죽어라고. 이 새끼. 그래갖고 이제 그게 발견된 게 이제 2010년 3월 28일인데요. 이틀 지난 3월 30일 날 바로 사망해요. 사망한 이유가 뭐냐면 두개골과 얼굴 뇌 손상으로 인한 쇼크사. 네, 이렇게 돼 있고요. 뇌와 안구 얼굴 존직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망가졌답니다. 그래서 누가 이걸 했냐? 제임스 D. 엘리엇이라는 당시 37세 제도자인데 강도만 10범이 넘어가는 완전히 강도로만 점철된 아이인데 뒤에 사진 왜 때렸지? 사진 얘가 얘예요. 근데 목부터 온몸에 문신. 다 문신이잖아요. 그 얘가 했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원한이 있었대요. 무슨 원한이 있었냐 그랬는데 그 안에 이제 커피 자판기가 있대요. 그 교도소 안에. 근데 이제 커피 자판기가 이제 그게 그 커피가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남은 커피를 지가 먹으려고 했는데 얘가 가로채 갖고 먹어버렸대. 합의가. 지가 먹으려고 한 커피를. 그것 때문에 원수를 지고 있다가 문 열어달라고. 거기서는 그럴 수 있어. 네. 그래갖고 뒤지게 팼다 이거 열받아갖고 안면을 팼다는데 이게 요즘 뒤에 기사가 나와요. 2020년도에. 무슨 기사가 나왔냐. 얘가 특정인에 의해서 사주를 받고 죽이지 않았냐. 청부. 예, 청부가 아니냐 이런 기사가 몇 건이 나와요. 왜 그러냐? 이 제임스 엘리엇이 강도는 강도인데 애매한 강도예요. 무슨 얘기냐면 뭐 칼로 찌른다던가 총으로 누굴 쐈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위협성 강도 아시잖아요. 교수님. 돈 내나 이런 거요. 요걸로만 계속 들어온 애고 그러니까 폭력성은 많이 없는 걸로 파악이 돼요. 파악이 되는데 얘가 얼굴을 갖다 잡아가지고 노인을 느려뜨려갖고 계속 얼굴을 뽀개 죽을 정도로 뽀개버릴 정도로 때렸다는 건 이게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그리고 25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추정상으로 뭐냐면 이 제임스 D 엘리엇 이라는 가해자 있잖아요. 교도소에서 합의를 때려 죽인 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그 유족들 있잖아요. 유족 가운데 누구의 사주를 받고 청부로 살해를 하지 않았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경찰 쪽에서는 이제 얘를 잡아다 놓고 25년 때렸어요. 선고가 이제 살인을 25년 나왔는데 쓰레기 죽이고 25개 죽이고 개값 받네. 근데 얘는 개라고 쓰면 안 돼요. 예, 근데 쓰레기. 얘는 아무 진술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25년 받았는데도. 네, 그래서 언론사에서도 계속 얘 그 엘리엇에 대해서 접촉을 하고 있대요. 너 왜 그랬니? 그랬더니 그냥 커피 때문에요. 계속 이러고 있는 거라. 근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탐사보도 저널리스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죄값을 교도소 안에서 치렀죠. 다른 제도자에서. 비참하게 맞아 뒤졌네. 네, 맞아 죽었죠. 천벌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제 그 교도소 내에서도 그 자기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수십 명을 죽인 살인범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프라이드가 강했대요. 이 미친놈이. 원래 그러잖아요. 범죄자 새끼들이. 그래요, 교수님? 유영철이 새끼가 지금 왕으로 군림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꼴 보기 싫은 그 하는 제도자들 상당히 많았대요. 저 뭐라고 저게. 그리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교수님 뭐 공격해서 죽였다던가 뭐 흉기나 총기 가지고 죽인 게 아니고 들어 누워갖고 진짜 오늘 내일 하는 분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교정시설 내에서는 아주 나쁜 쓰레기로 보여지는 그렇죠. 나쁜 놈이지. 그 다음에 이제 얘에 대해서 이제 이 이후에 나온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요. 1970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병원 일 하기 전에 요때 그 유부남을 하나 만나요. 베넌 미든이라는 동성이라니까 유부남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랑 결혼한 사람인데 양성애자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유부남인 남성을 만나서 동성애 연애를 7개월 정도 했는데 얘가 오컬트 집단의 리더였대요. 아하, 그래서 오컬트에 미쳤구나. 네, 그 다음에 오컬트 플러스 뒤에 또 안 나온 게 뭐예요? 네오나치 아시죠, 교수님? 네오나치에도 심취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고리가 거의 많아. 네, 그래서 얘가 네오나치에도 가입을 했었고요. 정확하게 미국 네오나치당에도 가입했었고요. 그 다음에 오컬트 집단에서 정식 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뭐 이렇게 염소 목 잘라갖고 피를 마신다던가 이런 막 미친일을 많이 한다며요. 그걸 다 했던 게 이제 그 남자친구에서 하나 배운 거고요. 그 다음에 1977년도에는 던칸이라는 오컬트 그 지역의 영적 지도자가 있대요. 자칭 영향을 미치는 있는데. 얘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로 찾아갖고 수사를 했지만 처벌은 못했어요. 왜 그러냐? 그냥 걔가 갑자기 와서 뭐 병원에 누가 있는데, 그러니까 진술이 틀려요. 그러니까 합의는 뭐랬냐면 이 던컨이라는 오컬트 지도자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지금 병원에서 오늘 누굴 하나 죽이려고 하는데 A, B, C, D, E, F가 있는데 누굴 먼저 하늘나라로 보낼까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의는 진술해요. 근데 그 덩컨이라는 사람은 미쳤어 내가 그런 얘기했다고 말 안 하지 했어도. 그러니까 덩컨한테는 가서 FBI 수사했을 거 아니에요. 너 씨 살인할 때 네가 순위정해줬다며. 그랬더니 덩컨은 뭐라 그러냐? 뭔 말도 안 되는 개소리예요. 그냥 와갖고 오늘 저기 한 분이 돌아가실 것 같은데 저기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드려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나 그 얘기까지 안 해. 완전히 진술이 백발집도해. 근데 이거는 뭐 합의 진술만 가지고 얘가 뭐 살인 교사도 아니잖아요. 이건 실제 그렇다도 안 되죠, 교수님. 처벌이 안 된다며 이게 내용이 그렇게 나오던데 뭐. 그래갖고 어쨌든 얘한테 자문을 들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향을 받았구나. 네. 오컬트 이 문화에. 네. 그럼 오컬트가 저 살인에 영향을 미친 건 맞네요. 심정적으로는. 그렇죠.
그죠? 근데 오컬트가 원래 그 뜻은 아니잖아요, 교수님. 그건 그런 의미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약간 비과학적이거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신봉하는 현상을 오컬트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심령이나 뭐 귀신, 악마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넘어간 게 일부 오컬트잖아요, 그죠? 그 영화 보면은 손 붙잡고 뭐 피 이게 네. 띄워놓고 뭐 불러들이고 뭐 하잖아요. 네, 오컬트 의식 많이 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별 표시 촛불로 쫙 또 원 그려놓고 별 표시 안에다 그려놓고 일렬로 둘러서가지고 하고 뭐 이런 거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좀 있죠. 예, 우리나라. 그래서 교수님 자우자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 인간 때문에 병원의 보안이 완전히 뒤집어졌대요. 그러네. 예, 이 인간 때문에 그래서 중환자실 침입 아무나 못 들어가고 CCTV 병원에서 다 달고 그다음에 정식적인 간호 인력이나 의료 인력 아니면 그 환자실에 함부로 출입 못하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등급별로 병원 종합병원에서 들락날락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정리하는 작업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이후로 이 병원 관련된 학대 사건이 많았대요. 미국 사회에요. 그러니까 중환자나 치매 노인들 있잖아요. 이 학대가 되게 많았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미국 그 보건성에서 난리가 나갔고요. 싹 뒤져가지고 그 노인 학대나 환자 학대 관련된 것도 한꺼번에 뒤집어서 왕창 털리는 이런 좀 사회적인 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저 투철한 의식이 있는 팻 미나리신 기자? 네. 그 사람이 수사한 거네. 경찰이 네. 수사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은? 예. 그래서 이제 연쇄살인과 관련해서 그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몇몇의 저널리스트들이 그 추적을 해갖고 뭐 글을 쓴다든가 책을 써갖고 그 범죄 사건에 대해서 좀 전모를 드러나게 한 케이스가 있잖아요. 근데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로 팻 미나리신 기자의 이 사건에 관련된 취재 보도가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밌으시죠? 이거? 병원 살인마 얘기는 내가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깊숙이는 내가 몰랐죠. 아 이거 공부 열심히 했어요. 아유 수고 많았습니다. 예. 예. 아 이번 이번 주 주 이거는 안 되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